혼자 사는 게 두렵습니까? 혼자 늙는 게 무섭습니까? 혼자 죽는 게 슬픕니까?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이 오히려 천국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혼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그들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식탁엔 혼자 쓰는 그릇 하나만 놓여 있고 소파엔 당신만의 자리만 있으며 침대 반쪽은 늘 차갑게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웃은 게 언제였는지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50대 이상 수백만 명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유야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혼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고독이 단순히 쓸쓸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당신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비만보다 건강에 해롭고 하루 15개 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지며 면역 체계가 약화됩니다. 결국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치매 발병률도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녀들은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병원에 입원하거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봐도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를 받으며 서러웠던 순간.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다 상해도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그냥 버리는 날들. 저녁 6시가 되면 시작되는 적막함.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주는 공허함.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던 시간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점점 집안에 갇혀갑니다. 밖에 나가도 만날 사람이 없고 갈 곳도 없으니 그냥 집에만 있게 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거울을 보면 표정 없는 얼굴이 보입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당신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됩니다. 결국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혼자라는 상황 자체는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혼자를 불행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 만들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당신의 남은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동정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방법을 당신께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혼자 사는 삶을 천국으로 바꾼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혼자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당신의 삶을 바꿀 진짜 해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 사는 삶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67세 정미란 씨, 올해로 혼자 산 지 5년째입니다. 남편은 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각 부산과 제주도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동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혼자 사는 미란 씨의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한 게 아니라 적막했습니다. 눈을 떠도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고 부엌에선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만 뜸을 들이고 거울 속엔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됐을 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고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남편이 좋아하던 깍두기가 그대로 있고 옷장을 열면 남편 옷이 그대로 걸려 있고 신발장엔 남편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정작 남편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도 누구에게 전화할지 몰라 그냥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화면 속 아들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손주들은 너무 잘 자라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란 씨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축 처진 입꼬리.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고 볼은 푹 꺼졌으며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저게 정말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부터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았나? 그 순간 미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아무도 모르는 채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미란 씨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울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밖에 좀 나가요. 사람도 만나고 뭐라도 하면서 살아요. 그날 밤 미란 씨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죽더라도 혼자 사는 동안만큼은 살아있고 싶다고. 남편이 보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게, 아들들이 걱정하지 않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미란 씨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란 씨는 심호흡을 크게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2장을 구워 버터를 바르고 계란 프라이를 붙이고 따뜻한 우유 1잔을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식탁보를 깔고 접시를 예쁘게 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참새 한 마리가 베란다 난간에 앉아 짹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구나. 내가 혼자라고 해서 세상까지 멈춘 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날부터 정미란 씨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란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라는 현실을 바꿀 순 없지만 혼자 사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란 씨가 보여준 변화의 핵심은 바로 3가지였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는 용기였습니다. 미란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외로움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래, 나는 지금 외롭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잃는다고.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면 그 감정이 더 이상 당신을 집안에 가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발판 삼아 밖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을 약함으로 여겨왔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불쌍하게 보일까봐, 초라하게 보일까봐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둘째, 작은 루틴을 만드는 실천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제대로 밥 먹기, 산책하기 같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미란 씨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미란 씨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탁월한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것. 이 반복이 혼자 사는 하루의 질서를 부여했고, 그 질서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가 굳어지면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엔 힘들고 어색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이유입니다. 미란 씨도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게 자연스러워졌고 자연스러워지니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셋째,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지혜였습니다.
미란 씨는 가족이 멀리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산 둘레길에서 만난 사람들,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혈연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관계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 이 선택 가족이야말로 혼자 사는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형태의 관계입니다. 사실 관계의 본질은 혈연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충족된다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란 씨는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 명절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아플 때 서로 챙겨주기도 하며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줍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보편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를 실패로 여겨왔습니다. 혼자 밥 먹으면 불쌍하고, 혼자 사는 건 외롭고, 혼자 늙는 건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란 씨의 이야기는 이 모든 편견을 깨뜨립니다. 혼자 밥 먹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사는 건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혼자 늙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존엄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혼자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삶을 비참하게 살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고립되어 살 수도 있고 연결되어 살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이 살 수도 있고 의미 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다. 혼자 산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자유로운 삶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먹는 음식도, 하는 일도, 만나는 사람도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충분하다. 혼자 사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함께할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사례를 봐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미란 씨도 처음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뭔가 해야지. 하지만 진짜 변화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행동, 밖으로 나가는 행동,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행동.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미란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하면 기분이 따라온다는 원리입니다. 외롭지 않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행동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따라옵니다. 혼자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지 않은 삶을 꿈꾸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면 그 행동이 다음 행동을 부르고 그 행동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여세요. 햇빛을 받으며 크게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잘 챙길 거야.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 꼭 아침 식사를 하세요. 혼자 먹더라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2가지면 충분합니다. 식사하면서 창밖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혼자 먹는 식사가 외로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임을 느껴보세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뭘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계획 하나만 세워도 됩니다. 오늘은 마트에 가서 좋아하는 과일을 사올까? 오늘은 공원을 한 바퀴 더 걸어볼까? 이런 작은 계획이 하루의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아침 루틴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면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2번째, 매일 밖으로 나가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공원 산책, 마트 장보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의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기만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가볍게 목례를 하세요. 더 익숙해지면 안녕하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이 작은 인사 하나가 고립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인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하세요. 강아지 정말 귀엽네요. 이런 짧은 대화가 쌓이면 어느새 익숙한 얼굴이 되고 익숙한 얼굴이 되면 관계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약한 연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가벼운 교류가 외로움을 줄이고 소속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 마트 계산대 직원, 공원에서 만나는 할머니, 이런 작은 관계들이 모여 당신을 세상과 연결시켜 줍니다. 3번째,
나만의 취미를 하나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노래 듣기, 꽃 가꾸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 저녁 드라마 한 편을 보며 소리내어 웃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부릅니다. 어떤 분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고 매일 물을 주며 식물과 대화합니다. 어떤 분은 손주 사진을 보며 앨범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일기를 꺼내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이 혼자 사는 하루를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진다. 누군가가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내세요. 취미 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여전히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관계를 새롭게 만드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교실, 그림교실, 운동교실,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 가다 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때론 차 한 잔 마시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오래 알지 못했어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혼자 살더라도 만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니까요. 만남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과 나누는 짧은 대화, 공원에서 만난 사람과 나누는 가벼운 인사. 이 모든 게 만남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인터넷 카페, 동네 주민들이 모이는 단톡방. 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보세요. 작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 말벗 봉사에 참여하거나 동네 환경 정화 활동에 나가보세요. 놀랍게도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자신이 더 위로받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움 효과라고 부릅니다. 남을 돕는 행위가 자신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외로움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봉사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혼자 사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작은 루틴으로, 작은 만남으로, 작은 나눔으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순간, 공원을 걷는 순간, 누군가와 인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순간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줬다.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감사일기가 우울증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3주만 꾸준히 써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7번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편안한 환경을 만드세요. 가끔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과일을 사거나 새 옷을 사거나 맛있는 빵을 사 먹는 것. 이런 작은 사치가 당신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남들이 나를 챙기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산책한다고, 혼자 영화 본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당당한 선택입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고, 혼자여도 충분히 의미 있으며,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혼자 사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함께할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민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지만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이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한 가지만 실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7가지 모두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유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사람에게 인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혼자 사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혼자이기에 더 온전히 나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누구보다 빛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사람이 없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엔 여전히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지키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